서울 부동산 시장 헤드라인 기사 너머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모든 게 연결된 거대한 도미노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연쇄 반응의 진짜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헤드라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60억 원에 거래됐다. 정말 믿기 힘든 가격이죠. 근데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치 도미노 같은 일련의 효과들이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도미노가 대체 어떻게 쓰러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의 진짜 흐름,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시장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이 시장을 볼 때 종종 이렇게 극단적인 숫자에 휘둘려서 전체를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60억 원 같은 아주 강렬한 헤드라인 숫자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다른 시장 데이터는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인 덫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현실이 드러납니다. 60억이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서울 아파트의 진짜 중간값은 9억 원대고요. 노원구 같은 곳은 6억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주 극소수의 사례 하나로 시장 전체를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가격이라는 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오르는 게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정해진 순서와 패턴을 따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상승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모든 건 강남 같은 고가 지역에서 시작돼요. 이곳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 그 열기가 강북 같은 다음 지역으로 차례차례 번져나가는 시기죠.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져야 그 다음 도미노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금융 규제입니다. 대출이 꽉 막히면서 중간 가격대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갈 곳을 잃은 수요가 저가 주택 시장으로 확 쏠리면서 이 도미노 효과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파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아주 거대한 또 다른 주택 시장을 들여다봐야 해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빌라와 아파트가 정확히 반반을 차지하는 50대 50의 도시입니다. 서울의 절반은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시장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맨날 아파트 이야기만 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가격 상승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모든 관심을 그냥 독차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빌라 시장이 이제는 전체 임대차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연쇄 반응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주로 빌라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 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제 빌라 시장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빌라를 떠난 임차인들이 그래도 아파트가 안정하겠지 하면서 아파트 전세로 몰려드는 거죠. 결국 이게 아파트 전세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곧 닥칠 공급 위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아파트와 빌라 모두 건설 물량이 뚝 끊길 예정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현실 속에서 과연 해결책은 뭘까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핵심 제안은 바로 이럽니다. 지금처럼 매달 딱 정해진 금액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월세가 오르면 지원금도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야 임차인들이 갑작스러운 월세 폭등에도 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더 효과적인 모델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겠죠. 이걸 실행하려면 막대한 정부 예산과 또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시장이 이렇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단순히 집을 더 짓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도미노를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그 정책의 타이밍과 방향에 있는 건 아닐까요?